상하고 노은 자는 적이라도 너의 따뜻한 손 아끼지 말아라. 1920년 3월 1일 독립신문에 게재된 노랫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쟁. 인간의 삶을 앗아간 그 현장에서 탄생한 숭고한 이념.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좀 평등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도주의는 그 시대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일제탄압의 아픈 역사 속에서 인도주의를 싹틔웠습니다. 인도주의와 더불어서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적십자사가 대한제국 시절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다. 인류에게 시련이 닥칠 때마다 빛을 발한 인도주의. 그리고 재난 지역의 현장이라든지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항하든지 이런 시대적 정신으로서 소중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현 시대의 위기와 갈등,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국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는데요. 일본인들을 저희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우한 게 아니라 차별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보더라도 무자비하게 일반 시민운동을 그 경찰력을 동원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한반도 위에 그냥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일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한반도 국내 상황이라는 것은 뭐 암흑천지였다고 봐야겠죠. 해외로 망명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래도 국권을 찾겠다고 열심히 활동하시던 그런 상황입니다. 1919년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온 민족이 봉기한 3.1운동. 만세의 함성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중심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그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4월 13일이거든요. 1919년. 뭐 국무총리를 누구로 한다, 내무총장을 누구로 한다 이런 종이 짝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인 정부로 만드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선생이 5월 말에 미국에서 상해로 오셔가지고 임시정부 그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을 하시고 미국 교포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청년 애국자들을 모아서 정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정부로서 이제 가동을 시작한 게 5월 말이에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를 세우고 안창호 선생이 서두른 일은 바로 대한적십자사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적십자는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관으로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고 세상에 이를 알리며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대비해 훈련된 자원봉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 것과 국가 간 조약을 통해 구호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한 뒤낭. 이로써 근대 최초의 인도주의 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설립되고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는 결실을 맺게 된 건데요.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한 제네바 협약은 각국의 부상자를 돕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그 전쟁법, 국제인도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역시 이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그러한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의 그 자주독립을 지키기를 원했고 국제적십자사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은 바로
인도주의와 더불어서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 인도주의 활동,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세계 적십자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우리 그 대한제국을 인정해주는 두 가지 방향이 이제 그 공존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탄생을 했다. 국제기구에 좀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03년에 제네바 협약에 가입을 하고 1905년에 이제 적십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적십자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주로 했어요. 빈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 구호 활동에 좀 중점적으로 적십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제네바 협약이라는 국제기구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적십자가 이제 힘을 잃어요. 일제가 이제 하나씩 팔다리를 이제 자르는 그런 상황에서 적십자 조직을 1909년에 먼저 없애버려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로 편입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듬해 1910년에 이제 한일이 강제 병합이 되는 거죠. 사실상 강제 병합을 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적십자부터 먼저 없애버린 거죠. 주권과 함께 잃어버린 대한적십자사를 부활시킨 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는데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8월 29일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 그날은 9년 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시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8월 29일 날 적십자회를 만들었다는 그게 우리가 좀 세계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의식을 바꾼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라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었던 거죠. 집도 잃고 자기가 짓던 농경지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국적이나 뭐 신분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좀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대한적십자회가 조금 빨리 설립되지 않았나. 당시 일본 역시 적십자가 있었지만 기본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데요. 유가족이라든가 또 희생자의 집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계에도 유지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파견 나왔던 미국 적십자사원들이 재난민들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새롭게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적십자사 조선 지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적십자사의 시녀 역할만 했다. 대한적십자회는 국민모금운동, 인도적 외교, 구호활동이라는 세 가지 결의사항을 다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동포들의 구호활동에도 큰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연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직선을 이용을 해서 적십사원들이 파견이 돼서 적십자 회비를 이제 모금을 하는데, 그 적십자 회비의 일환이 바로 독립전쟁의 이제 기본적인 군자금으로 활용이 됐죠. 독립전쟁과 인도주의. 아무리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인도주의라지만 그 상반된 개념이 과연 양립할 수 있었을까요? 인도주의는 발전적이고 다이나믹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은 가장 시급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인도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구호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적십자회를 만들었고요. 독립신문에 게재된 적십자의 노래에도 우리 민족의 인도주의 사상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우고 상한 자는 적이라도 너의 따뜻한 손 아끼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제하고 저희하고 전력 차이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인데도 저희 적이라도 너의 따뜻한 손을 아끼지 말아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보면 저희 선조들이 굉장히 인도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중근, 안정근 형제 역시 인도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는데요. 일제치하에서 결코 쉬운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일본군들을 이제 포로로 잡았었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에 대한 대접과 예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들이 몰래 탈출을 해서 우리 그 의병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인도주의 실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적군인 일본은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 의병들을 이제 몰살시키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굉장한 그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인도주의는 대한적 십자사가 설립된 후 독립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상해 쪽에 진출해 있었던 수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이제 의사라든가 간호사, 의료계에 종사했던 분들도 많은 참여를 했고요. 만주벌판에 이런 독립군 병원, 군사 병원을 만들고 간호원 양성소를 개소를 합니다.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데 12명이 출발해서 그 3개월의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제에 핍박받는 동포를 구제하고 독립운동가와 병사들 치료에 앞장서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선 대한적십자회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박철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1918년에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는 뭐 또 체코 군대도 와 있었습니다. 체코 군대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그래서 이제 독립군한테 제공하는.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러시아령의 연해주 지방과 미주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며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대한적십자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십자사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에 위반되는 사례들을 모아서 화보집을 만듭니다. 3.1운동을 어떻게 하면 국내외의 그 동포들에게, 특히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과 이런 분들에게 일제의 어떤 만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선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들이 대한적십자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에서 그 원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화보집은 대한적십자사에서 1920년도에 발행한 화보집인데요. 영문판으로 내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참혹한 행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보고 있음을 사진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그 해외에 알려짐으로써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돕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홍보와 알림을 목적으로 해서 적십자에서 제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의 세월을 견딘 이 소중한 유산은 3.1운동에 대한 최초이자 대표적인 기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서라든가 여러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3.1운동에 대한 뭐 거의 모든 사진, 그 근거가 바로 이 사진첩이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진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카나다 이런 쪽에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었고요. 이 국제적인 여론을 이렇게 좀 증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52쪽짜리 화보집을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ICRC라는 곳에 그 정식 문서로서 보냈었고요. 전 세계 유럽, 미구주 지역에 배포를 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당시의 처참한 기록.
민족의 한이 52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사진은 화수리 사건 사진들인데요. 일본군이 수원 화수리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했던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많이 부상을 당한 일반 주민의 사진입니다. 팔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 독립의지를 불태운 기록들은 한때 일제에 강제 압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한적십자회의 활동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는 그 대한적십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그 회원 모집을 하거나 모금 활동을 하는 분들을 체포해서 강제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적자 활동에 참여한 우리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분과 이념을 뛰어넘어 조국의 독립이라는 공동의 결승선을 향해 하나가 되었던 선조들. 해방 이후에도 인도주의는 우리 역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이 있게 되고 이때 이제 또 한국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세계 적십자사 소속의 많은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또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적십자 활동을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많이 했고, 당시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했을 것이고 의료기술도 굉장히 부족했을 때다 보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이런 데는 군인들을 보낸 게 아니라 적십자 병원을 보내요. 적십자 의료진들을 보내서 전상자들 치료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의료 구호 활동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인 거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인도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인도주의 운동에 참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도 미래의 길은 인도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이념, 시대정신, 이것이 바로 그 인도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제 백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혜택을 아직까지 이제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 적십자의 역할이라든가 인도주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적 정신으로서 소중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전쟁의 최전방에서 적군과 아군의 경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인도주의.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인도주의는 또 한 번 배려와 존중으로 인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 해외에 있는 분이 먼저 이 앱 깔아서 이 앱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개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쓰셨는지, 그리고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환자의 증상을 여기 보면 문진 상태를 차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가상 공간에 세워진 한국병원.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해외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고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외국민적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한시적으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협진 시스템을 인정해 준 거죠.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 중에 현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국민 우선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제외에 있는 국민들은 의료의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또 하나의 의료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저희 국민한테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전문가가 옆에서 누가 있다는 것,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진료를 예약한 환자는 러시아 남쪽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 걸까요? 5개월 전에 코로나가 그 지역에 굉장히 창궐할 때 코로나에 감염이 되신 거죠. 그런 북카프카스 지역이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비대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랑 연락이 돼서 급성기 때 이제 숨이 많이 차고 이렇게 가래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 때 한두 가지씩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안심해주는 것을 주 치료로 상담을 하고 있었던 분이시죠.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또 병원도 열악한데 평소에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저희 사람들을 한국에서 계신 선생님이 보시고 늘 체크하신다는 사실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바로 이게 피드백이 되니까 또 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현지 약품하고 비교해 주셔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을 고안해낸 최영식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의료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나이온스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테레사 수녀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수상하기도 했던 상으로 한국인으로는 3번째 수상의 영광을 나는 최 교수. 봉사뿐만 각자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어떻게 남을 돕고 그런 정신들이 인도주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금 역시 기부할 예정이라는 최영식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주의를 실천할 생각이라는데요. 진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잘 진료해주고 치료를 잘해주고 또 제가 가진 지식을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해서 또 알리고 시간이 날 때 이제 의료 봉사를 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보다도 이러한 인도주의, 남을 위한 삶, 남에게 베푸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권의 존중,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가 아닐까.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3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창시자인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그리고 한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 이들 모두 인권과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위인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처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인류애를 실천한다면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